안경파인 정청래 의원은요, 조국이 흘린 피를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독후감까지 쓰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은요, 조국 사태 수렁에 다시 빠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민주당 내부도 심란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조국 독후감이냐 아니면 조국의 수렁이냐, 조응천 의원은 송영길 대표에게 입장을 좀 명확히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송영길 대표의 입장은 지금 어떤 거라고 보면 됩니까? 송영길 대표가 그 5.3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수락 연설을 하면서 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언행일치의 모습으로 네. 국민들의 마음을 얻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여기에서 굳이 언행일치라는 이야기를 했었을까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에 대한 지독한 비판과 그 다음에 보궐선거 패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언행 불일치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의 핵심을 보면 위법과 불법, 편법에 대한 문제는 거의 드러난 게 없어요. 오히려 언행 불일치에 있어서의 그 비판들이 많이 있었던 측면들을 보면 우리는 이 부분을 쳐다봐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들이나 정치인들이 이야기한 게 5명밖에 이야기 안 했거든요. 조응천, 박용진, 그다음에 이낙연, 정세균, 정청래, 이 5분밖에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친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홍영표 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가 받은 표심이 35% 정도 받았는데, 실제 권리당은 35%면 70만 명 중에 30만 명이 투표하고 한 10만 명 정도의 그 권리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원식, 그 다음에 송영길이 합하면 65%란 말이에요. 35% 대 65%가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박용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되돌아볼 일이 많다,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다,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했던 언행 불일치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반성하고 언행 일치로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그 고민하는 부분들조차도 이낙연 후보나 정세균 대표의 그 전략적 선택일까, 조국을 바라보는 게,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무죄다, 위법 행위가 없다라고 아까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모든 게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응천 의원이 송영길 대표에게 입장 천명을 요구한 이유, 재보선 참패 주요 원인으로 조국 사태가 꼽혔기 때문일 텐데요. 그때 목소리를 잠시 들어보시죠. 조국 사태 국민을 향해 사과하신 겁니까? 아닙니까? 국민이 묻습니다. 엎드려 절받듯 받는 것이 사과입니까? 나도 국민도 조국에게 속았다. 2030과 국민들께 송구하다. 이 짧은 사과문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다못해 인턴 비서라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허위 인턴, 허위 표창장으로 대학을 간 사람이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 당은요, 최순실 정유라 사건에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최선을 다해 비난했고 또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국 사태를 두고는 그것과는 결이 다르다고 하면서 같은 비교 대상에 놓지도 말라고 합니다. 우리 판에 칼이 들어왔을 때 민주당이 보였던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태도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조국 전 장관은요, 회고록 출간을 앞두고 자신을 유배된 죄인에 비유하면서 정치를 하려고 책을 낸 것이 아니라면서 최소한의 해명과 소명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 정독해달라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국 흑서 저자들은요,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또 책을 써야 하나, 제목은 국민이 겪은 조국의 시간이다 라고 해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서민당국대 교수는 보통 사람 같으면 부끄러울 일을 정의의 화신인 척 책까지 냈다며 세계 최고의 멘탈 왕이다 라고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조 전 장관은 정작 관련된 사실을 법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해놓고 정작 정경심 교수 재판 때는 법정에서 입을 다물었었는데요. 그런데 이 책을 촛불 시민들에게 바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뜻이 담겼습니까?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네. 법정에서는 법리 공방을 다투는데 처음에는 법정에서 소명하겠다 이렇게 다 얘기했습니다. 네. 그 법정에서 소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본인 입장에서 많은 거죠. 두 번째로는 SNS에 계속 글을 올리다 보니까 재판부가 제지를 한 적도 있어요. 이 SNS에 글을 올리지 마라. 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재판부가 왜 이 법정 밖에서의 일까지도 관여를 하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또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번엔 아예 우리 가족이 겪었던 일 모든 것들을 주관적으로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책으로 내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책이 나와 보면 아마 호흡으로 찬반으로 쫙 갈리면서 또 평가가 이어지게 될 것 같은데 네. 결국 뭐 책이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 이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은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치 활동에 개입하기 위함도 아니다. 네. 탱자나무에 그냥 둘러싸인 유배된 극수, 극한의 죄인처럼 서 있는 상황에서 내 입장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책이 나오면 파장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출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이후에 또 내용에 대한 논평들이 많이 대단할 것 쏟아지겠군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권 대선 주자들 가운데서요. 조국 회고록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지사에게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공정에 대한 시각을 밝혀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자,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공정에 대한 발언을 많이 해왔었는데 조국 사태 이후에 자신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밝힌다면 어떤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어떤 입장을 밝히기 전에 윤희숙 의원 참 재밌어요. 네.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 파리를 하고 그리고 네. 이제 정치적 몸무게를 키워가는 부분들이 정말 의도적이지 않냐라는 네.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조국 장관의 핵심은요. 윤석열과 조국의 갈등보다는 조국 전 장관의 압박카드, 음마카드에 대한 그 불공정 시비가 더 컸던 문제였거든요. 네. 똑같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그 총장의 갈등보다는 엄마 찬스에 대한 청년들의 민심 위반이 더 컸던 문제예요. 네. 이러한 본질들을 뻔히 바라보고 있으면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를 하면 그 엄마 카드,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줄 수도 있다. 그리고 해줄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